예,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지금 제목만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화내면서 보러 오신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그런 분노는 조금 접어두시고 이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요즘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최근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잘못된 자꾸만 인식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만드는 비디오예요. 이 비디오를 처음 보는 순간 와, 저 포프제 야, 꼰대 근성 끝내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주인의식을 가져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회사의 오너는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고 우리 직원이 왜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합니까? 그거는 우리 직원의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니까. 그런데 그거는 회사의 오너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 걸 거예요. 뭐 저희 회사 예를 들어보죠. 일단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POCU 아카데미. 일단 저희 직원은 지금 이 비디오 나가는 순간에는 그냥 일을 안 해요.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1월 1일까지는 저희는 전 직원 휴가를 줘요. 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연말이니까 기타 등등 해서 저희가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주죠. 근데 저희가 1월 달에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월 달에 개강을 하려면 1월 초에 누군가는 고객 상담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회사의 오너인 저. 물론 저는 회사에 뭐 오너니까 주인의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저희 직원들은 휴일 동안이 아니지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 그냥 쉬니까 뭐 당연히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 그 분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모두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주인의식이 뭐 속된 말로 쩌는 분이세요. 쩌는 분들. 그래서 주인의식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지금 흔히 하시는 그런 것들 이게 잘못 와전되고 있고 좀 약간은 패배주의 비슷한 거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즉 회사의 오너로서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직원이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을 지고 하라는 거의 주인의식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직원에게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주인이 되어라. 한마디로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네가 맡은 담당한 일의 주인이 되어라. 그거를 책임지고 끝내라는 얘기에서 주인의식이란 말인 거죠. 근데 이런 주인의식이란 말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일부러 단어 하나를 곡해를 해서 나의 이기주의를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방향은 아닌가? 라는 그런 결론까지도 가게 되더라고요. 뭐 그 이야기가 왜 그런지 그냥 쭉 얘기를 해볼게요. 주인의식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부분도 있다는 거 아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공감 능력이란 부분은 빼고 그냥 원론적으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한테 어떤 일을 줘요, 직원에게. 그러면은 보통 일을 줄 때는 목표가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 A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B라는 일을 해라라고 어떤 직원한테 줘요. 그럼 이 일을 처리하는 직원들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눠요. 첫 번째 부류, A라는 목표를 이루어오는 친구. 두 번째 부류, B라는 일을 하는 친구예요. 처음 사람은 B라는 일을 하겠지만 그 B라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고치고 뭐 물어보고 뭐 하든 간에 A란 목표를 이루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A란 목표는 못 이룰 수도 있어. 나는 그냥 B라는 일을 할 뿐이에요. B가 잘못된 거일지라도 저는 B를 하고 내일은 끝이라고 하는 게 전부죠. 저희가 말하는 이제 주인의식,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라는 거는 두 번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적의식일 수도 있고 어떤 목표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버그를 고칠 때 버그의 현상을 덮는 사람과 버그의 근원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인의식은 네가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회사의 모든 거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A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B를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B를 했는데 A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거라면 그 일 자체는 이제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고쳐나가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상대방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B를 하라 그랬어. B에서 A 안 되는 거 알거든? 근데 난 B만 하고 내일이 끝났다고 할 거야 라는 얘기인 게 그 두 번째 삶이라는 거죠. 주인의식이라는 거는 첫 번째 같은 사람. 그 일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끝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A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B가 뭔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것만 하면 A가 되면 나는 B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사람은 언제나 내가 이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거라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진행하는 동안 다른 거를 찾게 되고 그게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이 경우에 나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들은 일만 할 거야 라는 뭐 개인주의일 수도 있고 이기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실수했으면 그거를 찾아주고 고쳐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팀워크고 뭐 공통의 목표를 이루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걸 내가 안 하겠다. 그럼 똑같이 뒤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B라는 일을 저한테 하라고 줬어요. 제가 B를 내 실수로 C라는 일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B를 했는데 잘 못해서 뭔가 흘려갖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남들이 내가 한 실수들을 안 도와주고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다 독박 써야 된다. 그런 환경에 가면은 과연 그런 분들은 그게 올바르다고 할까요, 다시? 요거는 뭐 그럴까 아닐까는 가정의 문제지만 실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그분들이 내가 책임져야 할 때 순수하게 내 잘못일 때는 공통의 책임으로 돌리고 딴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지 한 번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던 분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일이 공통적인 목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남의 실수가 더 크니까 내 실수는 아니야. 그래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약간은 좀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 이기적인 거죠. 이건 이기적인 모습들이 약간은 좀 보이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일을 워낙 잘할 거니까 자, 일만 주세요. 난 내 일만 할 거예요. 딱 B라는 요소면 나 B를 완벽하게 할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거 터치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지만 요거는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실수가 없는 사람은 내가 못 봤거든. 그래서 실수를 만약에 해요. 그 실수 때문에 일이 망가져요. 그럼 본인이 다 책임지고 독박 쓸 거예요? 그 독박 써갖고 내가 책임지고 회사를 잘리는 일이 있어도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 순간에는 누군가 서로 도와주길 바래요. 첫 번째야 그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 완벽해서 자기가 주어진 일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 그럼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그죠? 그럼 그 순간에 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럼 대체가 돼도 불만은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의 가치는 딱 그걸로 한정을 해놓은 거니까. 아니면은 AI가 좀 더 발전해서 나를 대체할 수 있다면 내가 잘려나가도 불만은 없는 거죠. 왜냐면 나의 기준으로 하는 거는 난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 그걸로 봉급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봤을 때 이것도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저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게 아니라 남을 안 도와주는데 남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퍼뜨려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공감 능력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공감 능력을 뭐 가져와서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인의식이라는 거를 강요를 해서 자꾸만 그거 갖고 회사에서 야근을 시켜서 그런다. 아니 뭐 회사가 안 돌아가고 망하는 거고 책임지려고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건 주인이지 우리가 왜 그거 막으려고 야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너무 강요해서 그런 걸 싫어한다는 말을 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사가 싫으면 안 그런 회사로 옮기면 돼요. 내가 실력이 있고 다른 회사 옮기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순간에는 어찌 보면은 나는 다른 회사를 갈 실력이 없어서 이런 회사에 있는데 이런 회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회사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가라는 의심도 조금 들기는 들어요. 물론 우리가 공감 능력을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뭐 당신은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실력 없는 우리한테는 이 회사밖에 못 가고 야근시키는 회사밖에 없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좋지 않냐.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실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로 이제 공감 능력을 동원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지금 하는 야근을 많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렇게 야근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신 본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공감 능력이 있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 그 일을 열심히 할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공감 능력을 도입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거는, 내가 뭐 아랫사람들한테, 뭐 아랫사람 말이 좀 이상하다, 나보다 뭐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의미에서 공감 능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고 윗사람들한테 나한테 공감을 해줘 라고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는 조금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주인의식을 이용해서 야근을 강요하면 나쁜 거다라는 측면을 좀 본 거고, 두 번째 다른 논리,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신데 잘못 말하면 욕을 되게 먹으니까 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앞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내가 그냥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주인의식이란 책임이란 얘기인데, 그 주인이라는 말을 약간 곡해해갖고 일부러 내가 무슨 주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돌려갖고 나는 내 일에 책임을 안 지고 싶다라는 거에 표출일 수도 있어요. 단 내 일에 책임을 안 지면 일은 어차피 안 끝나요. 일이 안 끝나면 그 일을 누군가 끝내줘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예요.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남들이 대신 메꿔주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안 메꿔주는데, 그럼 그 사람도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이 메꾸는 거에서 나는 있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단 내가 받는 정도의 돈의 값어치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약간 뭐 요즘 자기 비하적으로 말하는 월급 루팡이란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시간만 채우겠다, 책임은 안 지겠다, 누군가 내일 어차피 해줄 거니까 나는 대충 뭉개면 일은 끝날 거다, 이런 개념.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순간에 누군가 책임져라라 그러면은, 주인의식 가져라라 그러면 말 곡해갖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에게는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전가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분들은 회사를 옮기지 않겠죠, 잘리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은 내가 할 일을 남이 해주니까. 그러면 앞에서 처음에 말했던 야근을 강요해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그냥 내 책임을 지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 처음 말한 얘기가 맞는 거라면 그 사람들 회사를 옮길 거예요. 회사를 옮기니까 아무 불만이 없을 거야. 근데 밑에서 얘기한 사람들 회사 안 옮기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 확률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냐라고 보면은 아래쪽의 가능성, 두 번째 말한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봤고 뭐 사회에 오래 있었어요. 뭐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사람들의 비율을 보잖아요. 자기 일에 책임이 지는 사람, 안 지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뭐 요즘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주인의식을 안 가지겠다, 이런 사람들 비율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얘기가 실제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요즘 90년대생은 뭐 자기 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뭐 너무 개인주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언제나 똑같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상사들은 언제나 우리한테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러고 아랫사람들은 안 그래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아래에 계시는 분들 그거만 보이니까. 이건 제가 라이브 중에도 한번 팩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자기 일을 책임지고 남 일까지 도와줘요,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를 위해 좀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걸 배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해요. 지금 내가 평사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와 위에 뭐 과장, 대리, 부장, 여기에 계신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봐요. 나랑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 위치에 다 갈 수가 없잖아. 그럼 올라가면서 하나둘씩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제 생각에는 부장 가기가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장까지 가실 정도 실력이 되고 그 정도 승진을 하실 실력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분들은 여기에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 직종에 없거나 아니면 거기보다 못한 회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직종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리가 살아남아서 보고 계시는 그 승진하시고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돈 버시는 그 상사들은 결과적으로는 책임감을 가지냐 안 가지냐의 선택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쪽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선배 중에 그 사람들이 없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우린 다르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사회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럼 내가 지금 나는 주인의식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책임을 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과 아니면은 내가 책임진 거는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사람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본인이 살아남아서 그 위치까지도 올라갈 건지는 대충 보이죠. 물론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지 않고 나는 딱 그 정도 하는 게 좋고 누군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교체되고 뭐 정리해 나가고 그때부터 나는 다른 일 할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내가 뭐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뭐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주인의식 같은 거 없고 나는 A를 이루려고 B를 하자라고 했는데 B만 딱 하고 B가 잘못되고 상관없어. 그냥 B만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미 뭐 옛 선배들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한 가지 차이점은 있어요. 한 가지 차이점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찌 보면 한쪽 이야기만 좀 더 많이 들렸다고 하면은 즉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충분히 많이들 듣고 계세요. 즉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옛날에 한쪽이었다면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아까 공감 능력 같은 거 얘기했지만 정말 세상에 잘하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잘한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하면 누구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착취를 당하고 뭐 야근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보이스를 내야 되는 거고 좋은 거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약간은 뭐 힘이 약하신 분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분들이 보이스를 내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보호가 돼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 미디어도 보고 소셜미디어나 신문도 보고 북미 쪽도 보니까 이쪽을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요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북미 쪽에서는요. 이래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 어떤 얘기들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잘하는 사람들을 부정하진 않아요. 너네가 소수가 잘해서 너네는 무시해도 돼가 아니라 너네는 잘해서 이끌어주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나 너네는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뭐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존을 꿈꾸는 반면에 한국 쪽은 요즘 좀 분위기가 이제 뭐 이게 소셜 미디어 쪽에서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인터넷 미디어 쪽 그 신문인데 좀 뭐 속된 말로 약간 찌라시 가까운 신문이라고 할까? 뭐 그런 쪽. 그런 쪽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는 숫자가 많다예요. 나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숫자 있잖아요. 너네들은 숫자가 적어. 니네가 잘난 거 무시할게. 너네는 그냥 나쁜 놈들이야. 너네 거 다 가져와서 우리 줘.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대립관계를 만드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수적인 논리로 가는 그런 쪽이 있고 그거 플러스 요즘 잘못 쓰고 있는 공감 능력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자 우리는 다 괜찮아. 우리처럼 아주 잘나지 못한 사람들 숫자가 많아. 우리가 그냥 서로 괜찮고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 서로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약간은 좀 수적인 논리로 뭐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은 숫자가 많은 그룹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아주 잘나고 일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적당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뭉치면서 거기서 서로 응원을 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아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개인의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알아서 사회의 문제니까 사회가 고쳐줄 거야. 내가 해봐야 바뀌는 게 없어라는 쪽으로 약간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게 몰아가진 않더라도 그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단어 하나 가지고 곡해갖고 이상한 걸로 퍼뜨려서 우리는 뭐 어차피 회사 오너가 될 리도 없고 주인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주세요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플러스 뭐 이런
여론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다른 미디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다룰 수밖에 없고 약간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정성이 그래도 꽤 갖춰진 그런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나마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감시도 제대로 받는 큰 미디어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약간씩 그런 내용들이 싫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사회가 전반적인 새로운 방향인가 보다, 그게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있죠. 여기서 결과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건 앞에서 말했듯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과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그게 확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간에 어느 쪽으로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분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뭐냐에 따라 어느 게 좀 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양이냐에 따라 그것처럼 느끼느냐에 따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주변에서 뭐 어리신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 분들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내일의 책임을 가져야지만 인정을 받고 살아남는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여전히 비슷한 비율로 많아요. 그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분들은 학교 프로젝트가 됐던 뭐 회사 프로젝트가 됐던 내 일이 됐던 간에 자기의 책임감,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안 해서 남이 그걸 함으로 인해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에 뚜렷이 박히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뭐 흔히 말하는 주인의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실 거고 그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면 점점 인정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직 직장에 안 나가신 분도 계실 테니까 회사에 사회에 안 나가신 분들도 학교 프로젝트 하셨을 거예요. 학교 프로젝트 할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 나한테 일을 주면은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메꿔야 한다. 누군가 나한테 일을 주면은 그 일 하나만은 열심히 한다. 분명히 끝낸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일이 오면은 내 일도 끝내고 남 일도 도와준다. 학교 프로젝트 할 때 이 세 가지 부류 사람 중에서 팀을 짜고 싶다면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할 것 같아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도 나는 일을 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나 혼자 하나 해서 끝나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과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다른 사람과의 조율을 하지 않으면 웬만해서 내 일을 제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라고 한 게 엄밀히 말하면 두 부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안 하는 사람, 남의 일까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일 안 하는 사람, 남의 일까지 적당히 하는 사람. 그래야만 내 일이 끝나니까. 뭐 단어에 대한 예의가 어땠든 간에 뭐 주인의식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미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한동안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본인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는 나일 뿐이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던 간에 내가 그 환경에서 살아남고 싶다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판단이 되실 거고 그게 너무 힘들다. 그건 내가 못하는 거다. 그러면 다른 환경으로 바꿔 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다른 환경으로 바꿔갈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럼 다른 환경에서 못 살아남고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못 살아남아. 내가 하기 싫다는 것과 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두 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것, 그 두 개를 합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단한 자기 노력이 있는 거고 자기가 그 위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손 놓고 그냥 요거는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안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위치에 계신 분이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자꾸만 요즘 사회가 한쪽으로 좀 많이 편향이 돼 있어요. 좋은 말만 하는 쪽으로. 그쪽의 말 들으면 되게 달콤하지만 너무 그것만 믿지 말자. 결과적으로는 내 갈 길 내가 개척해야 되고 그럴 때 이런 자꾸만 말장난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포프였습니다.